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로 백록담까지 걸어서 올라가 볼까요? 한라산은 백두산, 금강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영산으로 꼽히는데요. 한라라는 이름은 하늘의 은하수를 잡아당길 만큼 높다에서 붙여진 것이에요. 한라산은 해발 1950m의 남한 최고봉인데요. 지질학상 신생대 제4기의 화산 분출로 생성된 원추형의 휴화산으로 동서 방향으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지만 남북 방향으로는 경사가 다소 급해요. 지형이 풍화나 침식 작용보다 100여 차례나 되는 분출과 융기에 의해 비교적 원래의 지형이 생생하게 노출된 유년기의 특징을 보임에 따라 영실, 병풍바위, 왕관바위, 삼각봉, 선녀폭포, 탐나계곡, 주상절리 등의 절경을 만드는 요인이 되었어요. 100여 차례나 넘는 화산 활동의 영향으로 백록담을 중심으로 서북 쪽으로는 장구목, 윗세오름, 어승생악, 망체오름, 큰 두레왓, 삼각봉, 동쪽으로 사라오름, 흑붉은 오름, 도르름, 성널오름 등의 기생 화산들이 둘러서 있어 이국적인 풍치를 자아내게 하고요. 이런 오름들이 제주 전역에 368개나 되는데 오름 군락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해요. 한라산은 사계절이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갖가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순수한 자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명산이에요. 산마루에는 분화구였던 백록담이 있으며 고산 식물의 보고로서 식물의 종류도 무려 1,800여 종이나 된대요. 울창한 자연림과 더불어 광대한 초원이 장관을 이루기도 해요. 특히 북방계의 고산식물의 세계적인 남방 한계선으로서 식물 지리적으로도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해요. 높은 절벽과 깎아지른 비탈, 눈 덮인 백록담과 백록담을 둘러싼 화구벽, 계곡 깊숙이 숨겨진 폭포들, 설문대 할망과 500장군의 전설이 깃든 영실, 갖가지 오묘한 모습들이 한라산의 명소들이에요. 정상 부근의 진달래 군락과 구상나무곤도 한라산의 절경으로 꼽히는데요. 계절별 경관으로는 봄의 철쭉,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이 유명해요. 500에서 1300m에 이르는 지역에서의 수빙 현상과 1300m 이상의 구상나무 숲에서 볼 수 있는 겨울철 한라산 경관, 그리고 백록담, 곰보바위 등의 빙판과 어리목 Y자 계곡, 탐나 계곡 등의 얼음폭포가 장관이에요. 특히 드넓은 한라의 설원을 걸으면서 고사된 지 오래된 구상나무까지에 핀 눈꽃들의 기묘함을 볼 수 있는 눈 덮인 한라산의 설경은 절경 중에 절경에 속한다고 해요. 한라산은 남한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눈도 가장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한라산은 겨울 눈과 눈꽃 산행으로 인기가 있고요. 백록담 정상 코스는 진달래의 대피소에서 백록담까지 설경이 특히 아름답다고 해요. 겨울에는 설경이 장관이라면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장관이에요. 한라산 해발 1400m 이상 관목림 지대에 자라는 진달래 속 식물은 털진달래와 산철쭉으로 부르는데요. 한라산 진달래의 정확한 이름은 털진달래고요.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진달래의 변종으로 잎과 어린 가지에 털이 나 있는 모습에서 일반 진달래와 구분할 수 있어요. 털진달래는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정상 부근에서 자생한다고 해요. 영실의 병풍바위에서 구상나무 숲을 지나면 국내에서 가장 높은 해발
1600에서 1700m 지역에 위치한 고산 초원인 선작지화시라 불리는 대평원이 있어요. 선작지화시란 돌들이 널려 있는 들판이란 제주 방언으로 봄이 오면 이 지대는 진달래와 철쭉이 보랏빛 장관을 연출하는 명승 제91호이기도 한데요. 5월 중순 털 진달래가 만개하여 떨어지고 잠시 쉬었다가 수십만 평 초원이 산 철쭉으로 뒤덮여 6월 초까지 산상 화원을 이룬다고 해요. 한라산 철쭉은 선작지화 일대가 한라산과 조화를 이뤄 가장 아름답고요. 영실에서 오르는 등산로 병풍바위 부근은 5월 하순, 철쭉정원 선작지화은 6월 초순에 만개한다고 해요. 한라산 등산 코스는 백록담 등산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요. 먼저 백록담을 오르는 경우 관음사 코스는 관음사 야영장, 삼각봉 대피소, 백록담 정상에 이르는 코스로 편도 8.7km에 등산에는 5시간, 하산에는 4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성판악 코스는 성판악 매표소, 진달래밭 대피소, 백록담 정상에 이르는 코스로 편도 9.6km로 등산은 4시간 30분, 하산은 4시간이 걸려요. 백록담은 성판악에서 올라 관음사로 주로 하산하고 윗세오름은 어리목에서 올라 영실로 주로 하산해요. 어리목 코스는 어리목 광장, 윗세오름 대표소까지 편도 4.7km에 약 2시간이 소요되고 영실 코스는 영실 휴게소, 윗세오름 대피소까지 가는 코스로 편도 3.7km에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시야가 탁 트인 대설원과 가장 아름다운 눈꽃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리목 코스인데요. 겨울 눈산행으로는 어리목, 윗세오름, 영실 코스, 철쭉산행은 영실, 윗세오름, 어리목 코스가 좋다고 해요. 기타 어승생학 코스는 어리목 광장, 어승생학 정상까지 편도 1.3km에 30분이 소요되며 돈내코 코스는 돈내코 탐방 안내소, 평계 대피소, 윗세오름까지 편도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겨울철 등산의 경우 아이젠과 스패치는 필수라고 해요. 아이젠은 처음부터 착용하지 말고 미끄러운 구간에서 착용하는 게 좋은데요. 눈이 다져진 때는 백록담 바로 아래까지 아이젠을 착용하지 않고도 오를 수 있다고 해요. 아이젠을 착용하면 발에 힘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겨울산의 추위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바람막이를 챙겨 입어줘야 해요. 초보자가 많은 단체 산행일 경우 성판악에서 백록담을 올라 다시 성판악으로 돌아오는 왕복 산행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럼 관음사 야영장에서 백록담까지 걸어서 올라가 볼까요? 관음사 코스는 9.6km에 이르는 성판악 코스보다 짧은 8.7km이지만 경사가 있어 산행에 자신 있는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코스예요. 또한 탐방로가 계곡 골짜기를 따라 이어져 있어 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탐방로를 따라 불어오고 가을이 되면 왕관바위와 용진곽 주변의 단풍을 보기 위한 탐방객들이 즐겨 찾는 코스랍니다. 공항이나 제주터미널에서 대중교통으로 찾을 경우 제주대학교 사거리 부근까지 이동하여 탐나교육원으로 운행하는 475번 버스로 환승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면 돼요. 관음사 코스도 탐방로 입구와 삼각봉 통제소에 동절기, 춘추절기, 하절기별로 입산 통제 시간이 있으니 시간에 유의하세요. 해발 620m의 관음사 탐방 안내소 부근에 관음사가 위치해 있어요. 관음사 주변에는 제주 4.3 항쟁의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관음사 일대에는 중대와 소대급 수경지 27곳의 흔적이 있고요. 토벌 때의 무자비한 횡포를 피해 입산했던 주민들의 피신처로 보이는 흔적도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 일대는 4.3 발발 시 무장대의 주요 길목이었고 무장대의 본거지였던
어승생 진지와 가까워 토벌대가 주둔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대요. 관음사 탐방 안내소를 지나 탐나계곡 목교에 이르는 3.2km 구간은 1시간 정도 걸리고 걷기에 편안하고 완만한 숲길이에요. 탐방로 주변으로 끊임없이 조릿대를 볼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현무암 지대가 침식되어 형성된 탐나계곡이 있어요. 탐나계곡에는 높이 50m나 되는 이끼폭포가 있어요. 탐방로상에 구린굴을 볼 수 있는데 다양한 동굴 동물과 박쥐의 집단 서식지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해요. 관음사에서 백록담을 향하다 보면 숲 가마터가 있는데 관음사 등산로 2.5km 지점인 해발 780m 지점에 있어요. 1940년경에 만들어져 한라산에 산재되어 있는 참나무류를 이용하여 참숯을 구원했던 장소로 제주도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현장 학습 자료예요. 가마 내부의 직경이 3.5m, 중심부 높이는 최고 2m 정도로 천정에는 구멍이 뚫려 있으며 가까이에 원형 돌담이 남아 있어요. 탐나계곡 목교를 지나면서 해발 1500m 지점에 위치한 삼각봉 대피소까지는 2.8km예요. 경사도가 다소 높아지면서 난이도도 높아져 2시간 20분 정도 소요돼요. 해발 975m에 위치한 탐나계곡 대피소는 무인으로 운영되며 2층은 전망대, 1층은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피소를 지나 삼각봉 방향으로는 조릿대 구간이 계속 이어져요. 능선을 오르는 중에 울창한 숲을 만나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개미등이에요. 이 개미등에서 50분 정도 올라야 삼각봉에 도착해요. 삼각봉 대피소가 보이는 구간부터 백록담 방향으로 한라산의 북벽과 멋진 왕관릉, 장구목 오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해발 1500m 지점에 있는 삼각봉 대피소는 2층은 전망대, 1층은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2층 전망대에서는 제주시 방향과 한라산 정상부 전망을 잘 즐길 수 있어요. 삼각봉은 화산 폭발로 빚어진 기묘한 바위와 웅장한 품새, 고사목 등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해발 1697.2m로 연두봉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삼각봉이나 연두봉은 모두 후대에 생겨난 이름인데요. 삼각봉은 봉우리 모양의 삼각형 같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연두봉은 봉우리 모양이 솔개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솔개연 머리두자를 써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이은상의 탐나기행 한라산에는 삼각봉을 삼각형으로 우뚝 뾰족한 연두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삼각봉을 지나 낙석주의 구간을 지나면 현수교 형태로 건설된 용진각 구림다리를 건너게 돼요. 샘터와 함께 위치한 용진각 현수교를 지날 때 탐방객을 굽어보고 있는 1666.5m에 위치한 왕관바위를 볼 수 있어요. 이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용진각 대피소가 있었던 자리가 있는데요. 이곳은 가을철의 단풍의 명소로서 원래는 1974년에 콘크리트 석조 건물로 대피소가 지어졌는데요. 웬만한 자연재해를 다 이겨내면서 30여 년간 겨울철에 산악인들이 장구목 일대의 설산훈련을 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2007년 9월에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흘러내린 급류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지금은 목재 데크만 보강해서 잠시 휴식만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용진각 대피소 자리를 지나면서 정상에 이르기까지 등산 난이도가 매우 높아져요. 나무 계단이 많고 경사가 급하여 한 걸음씩 천천히 산행을 하는 구간이에요. 헬기장이 위치한 왕관바위에 오르면 사방으로 탁 트인 전망에 여기저기 진달래 군락을 볼 수 있어요.
왕관바위는 마치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생긴 이름으로 그 웅장함으로 유명하며 왕관능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북서쪽 방향으로 보이는 장구복 오름은 한라산 정상부에서 가장 높은 해발 1813m의 오름으로 전체적인 지형이 거대한 장구가 가로놓여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장구목 능선 아래로는 웅장함을 자랑하는 병풍바위가 길게 자리하고 있고요. 왕관바위에서 정상까지 1.3km가 남는데 소요 시간은 55분 정도 걸려요. 백록담을 이루고 있는 북벽을 바라보며 계속 목재의 계단을 올라가게 돼요. 여기부터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구상나무 군락이 이어져요. 한라산의 구상나무 숲은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면적을 자랑하는 제주의 보물 가운데 하나예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구상나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 만큼 한국 특산종으로 세계적인 보전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소나무과에 속하는 구상나무는 피라미드 형태로 곱게 펴진 늘 푸른 모습, 기묘한 형상을 간직해 살아서 100년, 죽어서 100년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수년 전부터 구상나무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관음사 탐방로와 성판악 탐방로 정상 부근에서는 고사한 구상나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2006년에 738.3헥타르였던 숲면적이 2015년에는 626.0헥타르로 9년 동안에 15.2%나 감소했어요. 태풍, 가뭄, 폭설 등 복합적인 기상이변으로 말라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구상나무를 되살리기 위해 복원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아, 드디어 백록담이에요.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은 흰 사슴이 물을 먹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백록담은 분화구에 물이 가득 찬 모습이 장관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백두산의 천지와 달리 연중 물이 고여 있지 않고 호숫물이 자주 말라 바닥을 드러내요. 이는 한라산이 저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고 증발량이 높아서라고 해요. 백록담 분화구는 너비가 동서로 600m, 남북으로 400m, 둘레는 약 1.72km, 최심은 150m, 담수 면적은 1만 1460제곱미터에 이른다고 해요. 아득한 옛날부터 한라산은 신선이 놀던 산인데요. 신선들은 흰 사슴을 타고 여기저기 절경을 구경하고 정상에 있는 백록담에 이르러 그 맑은 물을 사슴에게 먹였다고 해요. 옛날에는 신선밖에 올라갈 수 없어서 사람이 반쯤만 오르면 안개가 순식간에 꽉 끼어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했대요. 이것은 인간이 선경에 올 수 없도록 신선이 조화를 부르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한라산 백록담 통제 시간은 동절기인 11월에서 2월에는 오후 1시 30분, 춘추절기인 3, 4월, 9, 10월에는 오후 2시, 하절기인 4월에서 8월에는 오후 2시 30분까지예요. 늦은 시간에 발걸음을 하게 되면 휴식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관리 직원에 의해 강제 하산을 당할 수 있으니 시간을 잘 지키셔야 해요. 걷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백록담까지 계속 올라가야 하는 거 아시죠? 힘내세요. 으쌰, 으쌰.